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근일 선생입니다. 전 조선일보 주필이시고 뉴데일리 논설 고문이신데요. 오늘도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의 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일갈합니다. 제목이요. 재승박덕인가 아닌가, 싸가지 있는가 없는가. 제목부터 아주 제대로입니다. 부제목은요. 정치 지도층 인성을 따져야 한다면 인간됨, 성품, 교양, 성숙성은 좌나 우나 재주만 있는 이들 왜 이리 많은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0초에 한 번 끼어들기. 나경원 후보가 얘기할 때 30초 이상 말을 참지 못한다. 10초에 한 번씩 끼어든다. 사소한 공격도 참지 못한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한동훈의 성격을 두고 CBS 방송에 나간 말이다. 이 말을 듣고 필자는 평생 절감해온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 사회 사상에선 항상 좌니 우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을 가른다. 이 논쟁에 너무 빠지다 보면 매사 이 기준에서만 사람과 세상을 보려 한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 외에 다른 더 중요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인간됨, 성품, 교양, 성숙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덕이 있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덕이 있다 라고 누가 감히 자부할 것인가. 그러나 저 사람은 유난히 덕이라고는 없다 라고 평할 만한 유형은 곧잘 눈에 띈다. 재승박덕 말이다. 똑똑하면 되는 건가? 덕성 여부는 타고나는 바가 크기에 인간은 누구나 그 점에서 결백을 자초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경험을 통해 터득한 바로는 학교 공부 잘하는 똑똑한 축에 이런 유형이 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우에도 좌에도 다 있다는 사실이다. 그건 너무 자명하고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인간 세상에선 이 자명하고 당연한 것이 늘 간과되기 일수다.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우수한가? 누가 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가의 수싸움만 있다. 온통 싸가지들이 활개치는 세상. 이런 종류의 다툼에만 몰입하다 보면 세상은 갈수록 더 야박해지고 소갈머리 없어지고 맹독성이 세지고 경박해지고 싸가지가 된다. 최근에만 해도 싸가지들이 좌우 양쪽 정치권에 얼마나 끊임없이 출몰했는가. 하나가 온 강물을 흐리는가 싶다가 사라지면 또 하나가 나오고 어리다고 할지 얌통머리 없다고 할지 고얀 놈이라고 할지 못된 놈이라고 할지 이런 성품은 같은 조직 안에서도 경쟁자와 선배를 치는 방식에 의해 자기를 드러내는 생존법을 쓴다. 장자나 경쟁자를 참아주질 못한다. 없는 트집을 만들어서라도 그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며 자기 몸값을 올리려 한다. 내가 이겼지? 내가 1등이지? 내가 맞았지? 이 화신들이랄까. 사람됨이 우선돼야 좌니 우니 하는 따따붙다는 이런 기층의 사람됨 문제에 비하면 실은 표피적이다. 이런 요건을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식하면서 사는 게 기묘할 듯 싶다. 그래야 명증 없는 사상적 담론도 나올 수 있다. 악당 괴물이라면 우선 뭘 하고 좌면 뭘 하나. 악당 괴물이라면 우면 뭘 하고 좌면 뭘 하나. 현대인이 가깝게 여기지 않는 유교는 극기 복례를 강조한다고 들었다. 자기 욕심을 누르고 예의범절을 따름이란 뜻이란. 필자에겐 어려운 덕목이다. 다만 정치 지도층의 인성 논란을 계기로 이 말을 한번 상기해 볼 따름이다. 아이고, 오늘도 참 의미 깊은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요. 지금 딱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이제 뭐 한동훈뿐만 아니라 이재명뿐만 아니라 뭐 이준석, 조국 뭐 등등등등 이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선 온 국민이 인간의 이 덕성 이런 거에 대해 무뎌진 거 아닌가. 그냥 실력만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국민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인 중에서도 이강인 같은 놈을 잘하니까 어떡할 거야. 잘하니까 쏴야지. 이렇게 옹호하고 김호중이가 그런 사고를 치고 오리발을 내밀고 어린 저 내세워서 대신 깜빵 가라고 이런 파렴치한 죄를 저질러서 노래 잘하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팬인데 노래 잘하면 됐지. 나의 심금을 울려주면 됐지. 이러고 왜 김호중 비판해. 이러고 난리를 치고 연예인이고 스포츠인이고 노래 잘하면 되고 운동 잘하면 되고 정치인도 똑똑하면 되고 상대를 잘 싸우면 되고.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하고 그 입으로 임기응변으로 잘 싸우는 거 요것 때문에 환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은 저쪽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재명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지만 좌파 애들은요 이재명을 좋아하는 게 그거에 잘 싸워줘서 그리고 잘 버텨줘서 재판장에서도 잘 싸우고 검사하고도 잘 싸우고 죄를 인정 안 하고 그 실력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응원하는 거고 한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잘 싸우고 이재명하고도 잘 싸우고 근데 그래 잘 싸운다 아주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만의 탓은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지지해 주니까 문제가 돼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싸가지가 없으면 좀 우리가 경계하고 이러면은 야야 연예인들도 야야 이런 걸로 걸리면 안 되는데 걸렸을 땐 바로 사과해야지 이렇게 나오고 스포츠맨들도 아이고
내가 주장한테 이게 들이대고 주먹을 휘둘렀네. 둘째를 줬습니다. 이러고. 그럼 감독도 걔를 잠깐 배제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실력만 있으면 돼. 무슨 상관이야. 이러니까 괴물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싸가지 얘기들을 하니까 목이 그냥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싸가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얼뜻 떠오르는 정치권에서만요.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이제 한동훈의 이 싸가지, 여기서 뭐 유근일 선생이 잘 얘기하셨어요. 초에 한번 씌워드는 거. 요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토론회 하기 전서부터 얘기한 건데, 여기 이제 CBS 방송을 유근일 선생이 보셨나 보네요. 박성태 연구실장이 CBS에서 얘기했더니 잘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보면요, 이게 나와요, 인성이. 실력은 물론 나오지만 인성이 나오는데, 저는 토론회 전에 그때 왜 국회 대정부 질의라든가 그 상임위에 나가서 할 때 우리 편이라서 시원한 거는 있지만 그 말 대답하고 이러는 게 좀 덕은 없다. 한마디로 시쳇말로 좀 저쪽에서 보면 싸가지가 없게 보이겠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그 만찬장인가요? 대통령실에서 여러 사람 모여서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거기서도 싸가지가 없는 게 그때 보여서, 그때 한참 우리가 한동훈을 응원할 때예요. 보수의 영웅으로 추앙받을 때예요. 근데 대통령을, 저 헤드 테이블이 대통령이 있고 윤 대통령이, 그다음에 그 옆에 테이블에 한동훈이 마이크,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장면. 그 대통령이 살짝 걱정 어린 눈빛으로 측은히,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갈라쓰지 않을 때예요. 그 싸가지 없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지가 뭐 대통령이 있고 뭐 전부 다 그 원로들이 있고 이런데 지가 뭐 왕인 것처럼 이 발언을 하더라고요. 점점 유근희 선생이 지적한 재승박덕이 그때도 느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응원했어요. 왜냐면 잘 싸워주니까. 저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잘 싸워주니까 한동훈이 뭐 대통령 갑니다 이러고 우리가 응원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하고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를 측근에 두고 이럴 때 처신하는 거 보고 우리가 완전 돌아선 거 아닙니까? 돌아서기 전서부터도 근데 이 재승박덕의 싸가지는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보려고 그랬지. 근데 그것도 우리 잘못이야. 안 보려고 그런 거. 우리 편이니까. 싸가지 없는 걸 안 보려고 한 거. 이러니까 싸가지들이 설치는 거예요. 우리 편이면 그냥 싸가지고 나발이고 안 보고 잘 싸워주기만 하면 되고 실력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이 싸가지들이, 괴물들이 탄생해서 그게야 우리나라에 그냥 완투펀치 괴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의 싸가지 괴물.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이 그렇지만 뭐 이준석이 또 얼마나 싸가지 없게 그랬습니까? 어린 놈이.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놈들 순위 한번 매겨주세요. 누가 제일 싸가지 없는지. 이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위에 사람들 있잖아요. 부장이 있고 뭐 과장이 있고 있잖아요, 쭉. 그리고 같은 직급이라도 형이 있잖아요, 연장자. 그러면 이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바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싸가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문화가, 오늘 유근일 선생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동훈의 덕성, 이 싸가지,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게 이 글의 행간에는 이 덕성 한동훈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됨이 우선되는 거를 가려야 되는데, 실력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 누가 똑똑한가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괴물들이 탄생했다. 지금이라도 우리 덕성, 그런 게 있잖아요. 삼국지에도 보면 지장이 있고 용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용장을 이기는 게 지장이라고 그럽니다. 용장은 이제 용감한 사람이죠. 이 지장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독특하고. 지장을 이기는 게 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근데 덕은 한동훈이 이 네 사람 가운데 가장 없어 보입니다. 누가 제일 덕이 있어 보이냐는 유근희 선생 지적대로 고르기가 어려운데, 가장 싸가지 없는, 가장 덕이 없는 사람 고르라면 쉽게 한동훈이지 뭐. 그렇게 고를 것 같습니다. 자, 최고위원인 또 누가 될까요? 당대표 누가 될까요? 좀 걱정인데, 이 덕으로 한번 골라보면 어떨까요? 실력들은 다 있잖아요. 뭐 4명 다 서울대, 다 3명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판검사 뭐 실력 한번 내놓으라는 사람이고, 윤상현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정치학 박사로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하고, 뭐 실력으로 하면 나머지 3명보다 오히려 더 우수하죠. 4명 다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실력은 거기서는 우열을 못 가려. 거기서 뭐 전국 수석 한 원희룡이 조금 낫나 그래도 머리로 보면. 근데 그거 가지고 도끼 개끼니고, 덕으로는 가릴 수 있지 않냐. 안 되는 사람은 가릴 수 있지 않냐. 미치겠다. 싹아구지. 진짜 우리 잘 둬야 됩니다. 최고위원도 잘 뽑아야 돼요. 부정선거 밝히는 사람, 이 사람 뽑아야 돼요. 누구예요? 박용찬이에요. 그리고 청년 최고는 김용식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 중에서 김민재 의원은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전략적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규 부정선거 얘기했고요. 나머지 뭐 또 알아서 될 사람도 되고요. 화이팅. 덕으로 한번 가립시다.